저한테 전화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니 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좀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출신하는 배구현 팀장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마지막으로 업로드한 지 5월경 같은데요. 벌써 한여름이 지나고 이제 8월 말이 됐네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무더위에 매우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그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채권자와 계약도 하고 채무자한테 추심행위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데 요 근래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또 저와 계약도 하려고 방문도 해주시고 또 제가 또 방문해서 또 만나 뵙기도 하고요. 하는데요.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건 중에 이 소액 채권들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주세요. 이 소액 채권. 개 중에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억 단위가 넘어도 소액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100만 원 미만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금액도 매우 큰 금액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액 사건은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 아니고 3천만 원이 안 될 경우에 소액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보통 3천만 원 미만은 소액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액 채권들은 보통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수년째 채권 추심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소액 채권은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변제를 안 한다기보다는 채무자가 변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주로 하게 되고요. 보통 저에게 의뢰되는 채권은 최소 1억 이상의 채권이 많이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액 채권을 아예 추심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3천만 원이 안 되는 소액 채권이나 아니면 1000만 원도 안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들은 추심을 저한테 의뢰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떠한 식으로 채무자 상대로 추심을 하여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채권 추심은 돈을 뺏어오는 절차이긴 합니다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제가 다루는 채권들을 잘 돌이켜보면 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가장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도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회수가 잘 되겠죠. 근데 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왜 회수가 잘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통 추심행위를 하면 흔히 하는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라고 하는 통장 압류도 많이 하고요. 딱지 붙이는 동산 경매도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하고 채무불이행자 재산 명시 아니면 부동산 강제 경매 또 매출 채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카드 매출을 압류한다든가 또 거래처로부터 채무자도 받아야 될 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도 압류로서 채권 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 법 조치보다 제가 채무자를 직접 방문해서 압박하고 설득하면서 회수가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데요. 저는 보통 채권자들한테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예를 들면 채권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욕도 해보고요. 집에도 한번 찾아가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했지만 변제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채권을 제가 수임받아서 채무자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 변제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일은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부채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신용조사부터 시작해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보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제집행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채무자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3천만 원 채권을 본인이 변제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편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3천만 원 때문에 본인의 미래, 본인의 인생이 매우 귀찮고 고달퍼지게 된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빨리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채무자한테 우리가 처음에는 회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회유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방문할 때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자한테 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채무자와 잘 조율해서 우리가 변제금을 수령받는 상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보통 채무자들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의 금액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를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누구에게 3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저 같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매일 집에 찾아오고 전화 오고 우편 발송하고 또 통장도 못 쓰게 만들고 집에 와서 딱지 붙여서 물건도 드러내려고 하고 신용불량도 만들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계속적으로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갚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갚지 않고 20년, 30년 버텨내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채무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무조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만들어서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던가 재산명시를 해서 법원으로 불러들여서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채권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채무자에게 방문하여서 채무자가 왜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부드러운 설명보다는 당연히 강압적이고 또 단호한 추심 행위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 채권은 꼭 배 팀장 통해서 갚아야 하지만 내가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인지시켜주는 일이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보면 통장 압류하는 방법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재산 명시하는 방법, 채무불이행자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암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를 설득하고 압박하고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이 돈을 꼭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신용정보회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소액채권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뭐 때로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소액들 또 3천만 원이 미만인 초액채권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추심 의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다른 신용정보회사는 모르겠지만 뭐 조사비로 착수금 30만 원도 받고요. 이렇게 비용을 받아가면서 추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드렸다시피 채권자한테 사건 계약할 때는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문하는데도 제 돈을 써야 되고 우편 보내는데 또 조사하는데 모든 비용을 제 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짜리 채권을 수임받았다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00만 원짜리 채권을 제가 수임받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30만 원 또 들어가겠죠?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또 우편 보내는데 몇만 원. 또 이동하면 기름값. 또 가면은 또 숙박도 해야 되니까 숙박비. 이게 채무자를 한두 번 만나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추심 행위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몇백만 원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500만 원을 50%에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득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채권 추심업은 제 사업과 같이 제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남기는 그 이윤을 창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도 아니거니와 저도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채권자와 함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소액 채권은 예를 들면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은 수수료를 많이 주신다고 하셔도
제가 의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소액 채권들의 대부분은 채권자들께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추심을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이나 3,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마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알려드리고 또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드리면서 회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 4천만 원짜리 채권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화 주셨는데 제가 명함을 하나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채무자가 직업도 온전하고 성향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제 명함을 한번 그쪽에 한번 보내보세요. 오늘 백 팀장하고 상담을 받고 왔는데 돈 안 갚으면 추심 의뢰를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주 정도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팀장님 명함 때문에 제가 회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조그마한 치킨 기프티콘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히 제가 수임을 하고 저도 돈도 벌고 하면 참 좋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채권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채권들을 수임받아서 제가 추심행위를 해서 그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고요. 채권자가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탕발림을 통해서 착수금을 받는다던가 채권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추심계약을 해서 제가 수익을 남기는 이런 행동들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젊고 이 채권 추심업을 앞으로도 20, 3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또 다른 채권자들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저에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재산이고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분명히 돈보다 중요한 거는 세상에 많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전화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록 3천만 원 미만 또 1,000만 원 미만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근무하는 거주지와 매우 인접해 있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저는 천안까지는 매우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는 제가 적당한 수수료를 계약 체결해서 추심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여수, 포항, 울산, 해남, 거제, 제주도까지 제가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액 채권들은 제가 부산까지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2박 3일 스케줄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채권들은 저에게 의뢰하시는 것보다는 그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 추심 담당자를 잘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제가 옆에서 성심성의껏 어드바이스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3천만 원 미만 채권들은 백 팀장이 의뢰 안 하니까 연락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혼자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또 저랑 마음이 잘 맞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3천만 원 미만 채권은 저는 기본적으로 회수 성공 수수료를 착수금 없이 3천만 원 미만은 30%를 받고 있고요. 3천만 원부터 1억은 20% 이상을 받습니다. 보통 20에서 25%를 받고요. 1억 이상의 채권들은 20%를 받지만 상호 협의하에 조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거기는 수수료는 몇 프로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전화하셨다고 하시는데 수수료부터 먼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한테 전화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니 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를 좀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꽉 막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조율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담당자를 100% 신뢰해야 되고 또 담당자도 채권자를 100%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채권 회수가 잘 되긴 하는데 이 수수료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이 채권 추심 수수료 가지고 다른 회사랑 비교하는 부분들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수수료는 회수가 됐을 때 저희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회수가 되기 전부터 수수료를 걱정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와는 궁합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수수료를 여쭙는 부분들은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 검토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이후에 수수료에 대한 조율이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경험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비싸면 비싼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싸면 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신용정보회사보다 조금 비싸게 받는 부분들은 제가 EBS 방송에 나와서 검증된 인원이라서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젊어서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방문 추심을 합니다. 알아보시면 아시다시피 경험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른 신용정보의 추심 의뢰를 해보시면 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추심 계약된 이후에 착수금만 띠끼고 방문도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뭐라 말씀드렸죠? 저랑 계약이 되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방문을 해서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한다. 이런 약속을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문을 하면 기름값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다른 채권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기회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는 담당자들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20% 30% 이상 비싼 건 아니고요. 조금 비싸다라고 재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즘에 채권 추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이 앉아서 채무불이행자하고 재산명시하고 압류하는 부분으로 회수가 될 수 있었던 채권이었으면 그 채무자는 그렇게 진행 안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저에게 넘어오는 채권들은 채무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형사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이후에 변제할 여력이나 의지를 상실했거나 채무자가 차일피일 거짓말하면서 연락을 미루거나 이런 악성 채권들만 저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수수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부류의 담당자를 많이 만나보시면서 백 팀장이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왜 이 사람은 수수료를 많이 받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또 다른 회사들은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수수료 적게 받는지 비싼 데는 비싼 게 이유가 있고 싼 데는 싼 데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에 가야 한 번을 선택했을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채권 추심의 의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추심을 한 번 의뢰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어렵고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담당자가 망쳐놓은 채권은 그 이후에 다른 담당자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의뢰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서 우리 채권자와 잘 어울리는 담당자를 선택하셔야지만 후회 없는 채권 추심 의뢰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간혹 손님들 중에서 백 팀장님 요즘에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5월 달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지금 8월 달 한 2개월 넘는 시간 동안 영상 업로드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일 없고요. 너무나 우리 구독자님 때문에 좋은 분들과 계약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하루하루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채권자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실 지나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요. 또 시간 되면 저녁에 호프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고 상담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요. 채권 추심의 시작은 채권 추심 전문가와 전문적인 상담부터 시작이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님 또 구독자님이 아닌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또 심심하시면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제 전화기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또 가을 또 기분 좋게 또 추석 명절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좋은 마음 가지시고요. 저와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한번 해서 회수하면서 기분 좋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간간히 또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또 공유드릴 내용 있으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